안녕하세요. 대형 멘토 황대근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기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조금씩 외국인의 매집 동향을 볼 수 있는데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튀어오르는 경향이 있죠. 특히 해외 수주 관련된 이런 내용이 나오게 되면 이 강한 상승의 흐름을 보여준다는 점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또 최근에 이 원전 제어 시스템 수주라는 이슈가 있었죠. 이 두산 에너빌리티와의 관계인데, 자, 이 부분까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난 뒤로는 이 가격적인 측면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이 전반적인 원전의 흐름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 부분을 얘기를 하려면 이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 현재 원전에 대한 비중을 살펴봤을 때 2019년부터 2023년의 동향을 보게 되면 이 원전 이 부분에 대한 원전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향상된 모습을 파악할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안보 위기를 겪고 있는데 이 에너지 대외 의존도가 90% 이상인 상황에서 이제 원전은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이 결국에 이 원전에 대한 이 안정적인 에너지 믹스를 위해서는 원전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원전에 대한 이런 중요성을 파악을 해보려면 또 가동률 측면을 살펴봐야겠죠.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현재 원전 가동률이 이 탈원전 이전 수준인 80%대로 회복을 하였습니다. 이 표를 보게 되면 가려서 보이진 않겠지만, 자, 2023년 이용률은 81.8%, 또 가동률은 82.1%를 기록을 하면서 다시 한번 원전에 대한 이 모멘텀이 존재한다라고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가동률 측면에서 봤을 때 가장 저점을 기록했던 17년부터 20년 사이를 보게 되면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문재인 정부였는데, 이때 당시에 탈원전을 시행을 하면서 원전 관련된 기업들이 굉장히 힘든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죠. 하지만 최근 다시 이 정부에서 이 정책적인 측면을 이용을 하면서 원전 업계를 살리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석탄을 또 제치면서 원전이 최대 발전원이 될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종합해서 봤을 때 전반적으로 이 지금까지 필수 에너지원인 이 원전 생태계 복원을 위한 이 노력이 적중하고 있다. 그리고 또 전반적으로 국내 원전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기, 또 그 이후에 2033년까지 2기로 총 5개인 7기가와트의 건설, 7기가와트가 건설될 예정이며, 세계적으로는 150기가와트의 원전 발주가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바로 이 부분인데, 한국은 24년 이후에 폴란드, 체코와 같이 해외 원전 수주 가능성이 존재하는 만큼 이와 관련된 원전 모멘텀 역시 존재한다. 자, 그리고 앞서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 해외 원전 관련된 이 소식이 들리면 가장 빠르게 주가 상승 모멘텀을 보여준다라고 했는데, 최근 외국인의 수급 동향과 고려를 했을 때 앞으로의 방향성, 자, 한번 강한 거래량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자, 이 부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은 이 두산 에너빌리티와의 165억 규모의 신한울 3, 4호기용 원전 제어 시스템 공급 계약에 대한 체결인데, 자, 우리 기술은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와의 커플링으로 이 가격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죠. 특히 체코 신규 원전 사업에 팀 코리아는 한수원부터 뭐 한전 기술, 또 한전 KPS, 대우건설, 또 두산 에너빌리티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가 이 해외 원전 수주 관련된 모멘텀을 상승한다라고 하면 이와 관련돼서 우리 기술 역시 강한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은 이 11차 전기보험 관련된 내용인데, 결국에 이 탈원전을 하려면 이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 첨단 산업을 포기를 해야 되는 게 현재 정권의 입장인데, 자, 그만큼 이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서 이 원전에 대한 이 중요성이 강조가 되는 부분이죠. 이 반도체는 국가의 기간 산업이고 가장 중요한 핵심 산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포기할 수 없다. 자, 그래서 원전 역시 함께 가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이미 알고 계셨겠지만 이 반도체 또 2차 전지나 전기차 확산이 되면 그에 맞게 이 전력에 대한 수요 역시 급증을 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기저 전원인 원전의 필요성은 더 커지게 되는 상황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전기본 초안 공개 시점인 이 3월까지 모멘텀을 받을 확률이 크고, 만약에 또 전기본에서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계획을 포함한다라고 하면 앞으로 원전 섹터에 대한 추가적인 수급이 몰릴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가격적인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의 구간은 이 주가의 베이스라인을 만들어주는 구간으로도 볼 수 있는데, 이 거래량이 한 번씩 크게 들어왔지만 재차 하락하면서 어떤 매집에 대한 의지가 느껴지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전반적으로 박스권의 모습으로도 볼 수 있고, 이 수렴형 형태의 모습으로도 볼 수 있는데, 자, 이러한 상황에서는 두 가지 경우가 존재를 하죠. 이 수렴형 이후에 이 발산 혹은 하락인데, 현재 모멘텀을 보게 되면 이 상방에 대한 이 확률이 존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가장 가까운 원전 모멘텀은 또 이 대선이라고 볼 수 있죠. 이 바이든과 트럼프 이 재대결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 트럼프의 지지율이 더 앞선 상황에서 이 전통적인 에너지 산업을 강조하는 특성상 원전에 대한 모멘텀이 나올 수 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 기술 역시 이 주가에 좋은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데, 자, 먼저 매물대가 밀집되어 있는 이 1,500원 구간부터 깨준다라고 하면 사실 그 상방으로는 이 단단하지 않은 매물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2,000원 구간까지는 빠르게 상승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우리 기술에 대한 영상이었는데, 전반적인 원전에 대한 흐름부터 최근 수주 관련된 이슈 그리고 가격적인 흐름까지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